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최신 떡밥들과 최신 네타 정보들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너무나도 뜨겁게 논쟁 중인 내용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코즈키 오뎅이 진짜냐 아니냐 정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뎅이 진짜 살아서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일단 지난주와는 다르게 종종 보이고 있는 게 일단 저는 소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분석을 하신다는 분들은 오니마루가 변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토키와 같은 능력 또는 과거의 토키와 함께 이곳에 왔다는 네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건 원피스 천사화에서 마지막 실루엣의 주인공이 토키라고 많이들 생각하신 것과 같이 저 역시 그 확률을 가장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해보시면 에네린이 뭐니 상당히 후보들이 많았죠. 하지만 토키의 능력으로 정말 코즈키 오뎅이 같이 이곳으로 왔다면 실루엣의 주인공이 토키라는 것까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네타들이 해외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카이도 연합 세력과 루피 연합 세력의 힘의 균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피스 970화에서 카이도가 오뎅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네가 귀환해서 효고로와 손을 잡으면 와노쿤이 전체의 사무라이와 협객이 우리의 적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카이도는 오뎅과 효고로가 손을 잡는 걸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뎅은 그래도 부하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라이브 플로어의 백수의 적단 대부분의 전력은 카이도의 편이 아닌 루피 연합 세력의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퀸의 역할과 오타마, 초파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적인 우세까지 가져와 버린 상태에 효고로와 오뎅까지도 합세, 그리고 옥상에는 주인공 루피와 신세계의 대장들이 카이도와 대치 중인 상태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빙귀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효고로는 빙귀 바이러스의 힘과 파괴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백수의 적 단원들이 이 모습을 보며 감탄을 했었죠. 단 이건 정신력이 매우 강했던 효고로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떡밥은 초파의 항체를 이용하여 빙귀 상태 진행 중이었던 전사들이 다시 회복된다면 빙귀 상태에서의 강력한 힘까지 얻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전투원들까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함을 초월하는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효고로 역시 자신의 리즈 시절의 강함까지도 혹은 그 이상의 강함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를 공략할 수 있는 키포인트 와노쿠니식 무장세계류를 마스터한 효고로이기에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카이도 세력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백수의 적단 간부급 토비로포들 역시 밀짚모자 해적단의 주역들에게 고전하고 있는 상태죠. 단 변수는 빅맘과 빅맘의 적단의 전력의 합류인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에 관한 내용인데요. 킹과 퀸을 상대로 한 걸음도 뒤지지 않고 전투를 이어가며 과거 흰수염의 적단 1번 대대장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불사조 마르코. 하지만 그의 체력은 한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역시 더 이상은 무리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전사 중 한 명은 바로 페로스페로입니다. 이번 떡밥은 페로스페로가 불사조 마르코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전장에서 리타이어 시킬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한때 사이가 좋아 보였던 마르코 페로스페로는 이 전투에 관해서 과거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였으나 이번 캐럿과는 다를 리타이어 시켜버리며 사왕의 품격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빅맘과 동맹인 카이도 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건데요. 한번 움직이면 자비가 없는 페로스페로는 빅맘의 적단 최고 간부답게 백수의 적단 대간판인 킹과 퀸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외인 마르코와 전투를 펼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르코지만 이렇게 3명을 상대하는 건 무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마르코와 페로스페로의 만남이 성사될까요?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디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상디는 키네몬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활약을 하고 싶은 심정이 강합니다. 상디는 만약 그곳에 대간판 잭이 나타난다고 해도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의 상황은 상디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죠. 이미 그곳의 아카자야구 남자들은 상처를 대부분 회복을 한 상태고 심지어 와노쿤이 최강의 전사로 평가받았던 코즈키 오뎅마저 나타난 상태입니다. 상디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행들은 모두 한건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디에게는 더더욱 그에 걸맞는 그 이상의 거물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상대로 대간판 퀸은 너무나도 좋은 상대입니다. 대간판 젠 역시 이미 아카자 야구 남자 그리고 밍크 족전사들과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해왔을 가능성 역시 상당합니다. 잭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미지라고 하지만 대간판이고 카이도의 신임을 얻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즈키 오뎅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뎅과 같이 합동 전투를 펼치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아카자 야구 남자들을 치료해줬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훌륭한 전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즈키 오뎅과 함께하는 전투라면 더욱더 자신들의 가진 전력의 120% 이상은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퀸까지 전투를 이어간다면 이제까지 조로가 활약했던 것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상디의 활약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7화까지 기다리시던 상디 팬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코즈키 오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야마토입니다. 야마토가 코즈키 오뎅을 직접 눈앞에서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눈물을 흘리다 못해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마토가 얼마나 코즈키 오뎅을 좋아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코즈키 오뎅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야마토는 코즈키 오뎅을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즈키 오뎅의 항해 일지를 보물이로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라이브 플로어는 바오팡의 능력으로 전체가 노드로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 코즈키 오뎅이 현재 키네모니랭이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야마토가 알게 된다면 분명 이곳으로 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루피가 있는 옥상급 전력에 비등하는 엄청난 전력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뭐 하나 거스를 타선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카이도 사람수 인화 역시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뭘 그려도 진짜 다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네타떡밥이 가장 기대되는데요. 바로 루피와 코즈키 오뎅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역시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와노쿤이 최강의 전사와 신세계 최강의 해적과의 만남.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작중 행동이나 성격 그리고 꿈꾸는 이상향 등등 비슷한 점도 상당히 보입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생각해보니 코즈키 오뎅의 등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나루토에서도 예토 전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난 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지금의 코즈키 오뎅의 등장이 나루토와 비슷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